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오늘은 아이언맨의 후계자 그리고 블랙팬서의 후계자에 대해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In my culture, death is not the end. 우선 후계자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 타노스와의 전쟁 후 난장판이 된 마블 세계관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언맨의 스냅으로 타노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덕분에 블랙팬서는 평화롭게 와칸다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하지만 토니의 사망으로부터 3주 뒤 완다는 뉴저지의 한 마을과 그 구성원을 통째로 납치했고 결국 납치범이라는 죄목이 지어지지 않은 채 산속에서 각종 저주 마법을 터득하며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기관인 소드에선 비전의 육체를 기반으로 흰색 비전을 만들었지만 얘는 기억을 되찾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토니의 사망으로부터 6개월 뒤 캡틴 아메리카인 스티브 로저스도 사망한 상황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팔콘이 박물관에 기증한 방패는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에게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전 캡틴 아메리카나 윈터 솔저와 같이 슈퍼 솔저 혈청을 맞은 초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중에 팔콘과 윈터 솔저는 합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들며 사건을 해결하는 중입니다. 또다시 2달이 흘러 어느새 토니가 사망한 지 8개월. 새로운 슈퍼히어로인 미스테리오가 나타났는데 돌연 뉴스에선 스파이더맨이 새로운 히어로의 살인자라고 밝혀졌고, 그의 정체는 미드타운 고등학교 재학생인 피터 파커라는 것. 여기에 아스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Off-world. 닥터 스트레인지, Unavailable. 캡틴 마블, Don't invoke her name. 블랙 위도우는 사망, 헐크는 한쪽 팔이 불구가 되었으며 호크아이는 몇 년간 타노스 화풀 이용 살인을 저질러온 엄연한 범죄자로 어벤져스로 활동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 고로 현재 어벤져스는 대부분 사망, 연락 불가, 도주 중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내적인 설정으로 어벤져스의 열악한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블랙팬서 배우 채드윅 보스만이 사망하며 영화 외적으로도 어벤져스 멤버가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블 세계관의 현황을 숙지한 상태에서 아이언맨의 후계자로 예견된 인물들은 아내인 페퍼포츠, 딸인 모건 스타크, 갑자기 장례식 때 찾아온 할리 키너, 그리고 친구인 제임스 로드 등이 될 거라 점쳐졌지만, 추정만 난무하는 그들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아이언맨 수트를 입게 될 사람으로 결정된 것은 아이언 하트라는 히어로 이름의 리리 윌리엄스입니다. 마블 공식 트위터에선 리리 윌리엄스의 배우 도미니크 손을 공개하며, 리리 윌리엄스는 천재 발명가이다, 아이언맨 이후 가장 진보한 수트를 제작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는데, 몇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다른 마블 히어로들과는 다르게 원작에서도 등장한 지 5년밖에 안 된 비교적 신인 히어로입니다. 리리는 15세에 MIT 공대를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천재로, 그녀가 만든 첫 번째 수트는 학교에서 훔친 물건들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리리가 자신만의 수트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오래된 아이언맨 아머 모델 41을 직접 뜯어보고 그 구조를 완벽히 이해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처음으로 만든 수트로 탈옥한 범죄자들도 잡는 데 성공했고, 결국 이 소문은 토니 스타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리리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수염 없는 토니 스타크가 될 거야 라며 꿈꾸던 소녀였는데, 토니는 그녀가 히어로가 될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시빌워2에서 그가 캡틴 마블과 싸운 후 혼수 상태가 되었기에 토니가 준비해놓은 AI 토니 스타크가 리리와 협력하게 되었고, 어느 때보다 진보한 아이언맨 수트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원작에서 이러한 탄생기를 갖고 있는 히어로다 보니 아이언 하트 하면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와의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엔드게임 이후 수도 없이 마블 영화 출연을 한다 안 한다 루머만 많았던 로다주가 과연 AI 상태의 일회성 출연이라도 해줄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블랙팬서의 후계자의 경우에는 마블의 대표인 케빈 파이기, 블랙팬서의 감독인 라이언 쿠글러도 체드윅 보스만의 암 투병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투병 중에도 활발하게 활동해온 배우에 대한 예우를 담아 체드윅 보스만의 블랙팬서 캐릭터를 배우만 바꿔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며, 컴퓨터 그래픽 작업으로 배우를 대체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대신 와칸다를 더 깊게 탐구하고 다른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다루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고로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누가 체드윅 보스만을 대체하느냐가 아닌 누가 다음 블랙팬서가 되느냐입니다. 체드윅 보스만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19년 중순부터 블랙팬서 2편의 각본을 써온 라이언 쿠글러는 각본을 다시 쓴다는 상황 외에 다른 것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 시청자들이 쉽게 후보자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에릭 킬몬거 그리고 슈리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이 실제로 원작 코믹스에서 티찰라 다음으로 블랙팬서 자리를 차지했었다는 것인데, 먼저 에릭 킬몬거의 경우 영화 속에선 왕족의 피가 흐르는 인물이었지만 원작 속에서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가 티찰라와의 결투에서 승리한 후 왕족이 아닌 사람이 섭취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하트 모양 허브를 먹었는데 결국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다행히 그런 킬몬거를 티찰라가 죽이진 않아서 잠시나마 와칸다의 족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가 죽음을 택한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다행히 킬몬거는 사망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원작에서 그랬듯이 티찰라가 킬몬거를 죽게 놔두지 않고 오랜 기간 와칸다에서 치료했다 등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방향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슈리의 블랙팬서인데, 영화 속에서는 비브라늄 과학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티찰라의 장난기 많은 천재 동생이었지만 Now tell it to go on. 원작 속에서는 평생 블랙팬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도전해온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슈리가 처음으로 블랙팬서의 자리에 올라선 것은 티찰라가 닥터둠과 손잡는 것을 거절한 후 다수의 악당들에게 공격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였는데, 왕족인 슈리는 하트 모양 허브를 섭취해도 신체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흑표범의 신이 슈리의 건방진 마음과 평소 오빠의 자리를 질투해 왔다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블랙팬서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슈리는 블랙팬서의 힘이 없는 상황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고 오빠를 혼수 상태에서 깨우는데 성공합니다. 이런 용맹함과 희생정신을 보게 된 흑표범의 신은 최종적으로 슈리에게도 블랙팬서의 힘을 건네주는데, 이와 같은 원작 속의 이야기는 최근 디즈니 마블이 밀고 있는 강한 여성 히어로와도 부합하며, 비록 확실히 죽었다라는 언급이 없었으나 부활시키면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 킬몬거보다 더 자연스러운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들로는 블랙팬서 2편은 2021년 7월에 촬영 시작, 2022년 7월에 개봉이 예정되어 있으며, 아직 촬영도 개봉 일정도 미정인 아이언 하트의 경우 리리 윌리엄스 배역으로 배우 도미니크 손이 확정되었다는 것만 알려졌습니다. 정말 특이한 것은 도미니크 손의 배우 커리어는 개봉작 1개, 개봉 예정작 1개밖에 되지 않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아직 10,000명이 되지 않은 완전 신인 배우인데, 얼마나 마블에서 이 배우가 리리 윌리엄스의 찰떡이라 생각했으면 오디션도 없이 바로 배역을 줬나 싶습니다. 참고로 그녀의 배역 합격에 학벌도 한몫을 했다 생각하는 게, 도미니크 소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코넬 대학교에서 과학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완다비전도, 팔군과 윈터솔저도 디즈니 플러스 신규 가입자들을 대폭 늘려주며 아직 마블이 건재함을 증명하고 있는데, 세대 교체를 위해 신규로 진입하는 슈퍼히어로들도 이런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아이언맨 그리고 블랙팬서의 후계자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